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혁신위원들도 발표될 텐데 비윤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처음으로 상경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현장을 찾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을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시 시점은 전시내각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버스 노사가 7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안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임요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언제든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노태현 기자입니다. 통합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하고도 허심탄회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며 임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임 위원장을 예방하고 혁신위 인선과 여당의 운영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중진 입막음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비윤계에선 혁신위 무용론이 여전합니다. 오늘 발표할 혁신위원 인선에 비윤계가 포함될지 관심인 가운데 혁신위는 다음 주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이 화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기 추도식에 참석하는데요.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활발해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2년 전 특별사면 이후 유족 대표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도식에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임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위원장은 특히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보수 대통합 등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치적 중 하나인 4대강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 청계천을 방문한 뒤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이어간 겁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총선에서도 자신의 역할은 없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조언이나 당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예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여권 내에선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현재 당의 시급한 과제인 수도권과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권을 향해 민생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념 전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여당과의 차별화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념 전쟁을 재소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민생을 강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 행따. SNS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 육군은 홍범도 흉상 이전과 독립영웅실 철거로 숭고한 독립운동 역사에 이념 색깔론을 덧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 정서를 자극해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를 하는 한편 민생 문제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누누이 말하지만 영수회담은 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3자 회동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협치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9일은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사고가 난 좁은 골목길과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증축물들. 지금 이태원 골목은 달라졌을까요? 곳곳에 불법 건축물과 이른바 떴다 방식의 시설물은 여전히 통행의 방해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는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서 있을 정도로 폭 3.2m의 좁은 길이 참사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 불법 증축물들이 병목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어 왔는데요. 참사 1년 얼마나 변했을까요? 다시 가봤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증축물로 꼽혔던 해밀턴 호텔 뒷골목. 테라스와 행사 부스는 없어졌고 무대 장치가 있던 바로 옆 골목도 8m 원래 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증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튀어나온 데는 자기 땅이 아니야. 지붕만 씌우니까 저기도 사용할 수 있잖아. 가뜩이나 좁은 길을 더 좁게 만드는 입간판도 문제입니다. 2m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70cm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리를 걷다 보면 줄지어 서 있는 실외기들은 모두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적치물인데 모두 1년 전 위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 지역 인근의 8곳은 건축물 위반에 해당하고 용산구 전체로 보면 참사 이후 지난 9월까지 새로 적발된 건축물은 279건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돈을 내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단속 인원도 적을 뿐더러 고정식이 아닌 떴다 방식의 시설물은 단속도 힘들고 이제 민원인으로 적발을 하려고 갔는데 만약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지붕이 없는 가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적발 대상이 아니지만 통행을 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불법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이태원 곳곳은 아직 1년 전 시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가오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인파 사고를 대비하는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AI 인파 감지 시스템을 가동해 사람 수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자치구에 전송합니다. 훈련 현장 직접 보시죠. 전민석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건대 입구의 한 거리입니다. 폭 2m, 전체 면적 30제곱미터의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AI 인파 감지 시스템이 제곱미터당 사람 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좌측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CCTV 화면엔 밀집도가 나타납니다. 1제곱미터당 3명은 주의, 4명은 경계로 표시되고 5명이 몰리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됩니다.
주의 단계가 되면 거리 CCTV에 달린 스피커에서도 자율 해산을 요청하는 음성이 울립니다. 다중 인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몰려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으로 밀집 정보를 알려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인파가 몰리고 있어 현장 출동 요청드립니다. 인명사고 없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험 징후 심각 단계에선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해 인파를 강제로 해산하고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한 그 대비책이 체화돼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재난 상황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의 풍선 효과로 건대 입구역과 홍대 입구, 압구정 등 16개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연예계에서는 마약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상관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마약 수사는 연예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당시 누군가 건넨 담배를 피웠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권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찰청이 권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12년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권 씨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 씨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특정 등을 위해 이 씨는 조만간 경찰에 나와 소변과 모발 검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균 씨에 이어 권 씨까지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마약 파문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연예계 전반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5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몹쓸 짓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교사는 학교에서 붙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경찰이 그제 오후 이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교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3월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 최근 학교 측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교감 선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매뉴얼에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성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피해 학생 및 다른 학생들 보호조치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학생은 8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피해 학생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같이 교감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애들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단하에 긴급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됐는데 MBN 취재 결과 8년 전 임용돼 해당 초등학교엔 지난해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성추행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이 학교에서 하교한 초등학생들은 30대 남성에게 수상한 제안을 듣습니다.
학생 일부는 도망갔지만 실제로 남성을 따라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개월간 수사 끝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불구속 상태여서 이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엄마에 그런 얘기 못 들어가지고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그러면 불안하고. 법조계에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동종 범행까지 확인됐는데 영장 기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구속이 안 됐다더라 하는 어떤 선례가 이제 남겨지고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어제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사건 내용을 지역 아동 범죄 예방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평희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벤츠가 택시를 들이받고 같이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화물차들이 추돌하고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 차량 2대가 들이받아 박혀 있습니다. 영업을 하던 가게 문과 유리들은 부서지고 깨졌고 철제로 만든 셔터도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여기 뒷집 사는 사람인데 건물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서 비명 지르고 소리 좀 나야 나고. 벤츠 차량이 택시를 충돌하며 일어난 사고인데 이미 그전 수십 미터를 달려오며 행인과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끽 소리 나길래 봤는데 갑자기 달려가시더라고요. 사람 한 분 치시고 차 들이박으면서 달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택시랑 마주치면서 박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 사고로 행인과 식당 손님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청주 분기점 인근에서는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자 뒤따르던 화물차 3대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도로 밖 25톤 트레일러가 운전자 없이 미끄러져 내려와 가드레일을 뚫고 진입해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이 전복돼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어제 오후 9시 45분쯤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남 240건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387건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깊이 4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유동인구만 20만 명인 여의도에서 말입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발이 빠져 부상을 입었는데 매일 이곳을 다녀야 되는 직장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블럭 사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동 IFC몰 앞에 있는 교통섬에 가로 세로 5m, 깊이 4m 정도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랑 구급차 온 거 정도만 실려 가는 것만 보고. 땅꺼짐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승용차 한 대는 좋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요. 현재는 모두 흙으로 메워진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멍 아래로 발이 빠지신 걸로, 한 발이 빠져서 허벅지 쪽에 찰과상 입으신 걸로.
사고가 난 곳을 매일같이 오가는 직장인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돌아다녀도 될지 진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영등포구청은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승객들의 휴대폰을 훔쳐 중국과 필리핀 등에 팔아온 작물업자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해 팔면 값을 더 받는다는 점을 노린 이들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휴대폰 고객센터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서울 지하철 6호선의 한 역사.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잠든 남성의 휴대폰을 슬쩍 빼갑니다. 취객 등의 휴대폰을 훔쳐 서울의 한 창고에 보관했다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팔아 억대의 수익을 챙긴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이에요. 핸드폰 내려 있습니다. 경찰은 작물업자 일당을 검거하며 휴대폰 18대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점을 노렸는데 휴대폰 고객센터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훔친 휴대폰은 주로 새벽에 CCTV가 없는 도로나 자택에서 거래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외국에 체류 중인 작물업자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경기 버스 노사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장모상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상장을 찾아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노사의 이견이 좁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에 선을 그으며 당의 통합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 4명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마시게 한 뒤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힙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의사협회와 진행할 의료 현안 협의체도 앞당겨서 오늘 진행합니다. 해방 이후 40년 동안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불황아 수용시설 선감학원에서 아이들이 집단 암매장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의 치아가 200개 넘게 나왔는데 12살에서 15살로 추정되는 아이들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시신을 파묻은 구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듬성듬성 잡초가 나 있고 시험 발굴한 구덩이 옆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해방 이후 40년간 경기도 안산의 불황아 수용시설인 선감학원에 끌려갔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 없는 무덤입니다. 이곳에서 2차례에 걸쳐 50개의 분묘가 발굴됐는데요. 길이가 짧아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땅에 묻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묘에서 어린아이의 치아 278점과 유품 34점이 발견됐습니다. 치아는 유해 감식 결과 12세에서 15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몇몇 분묘에서는 허리띠나 굴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굴 껍데기를 이렇게 해서 까가지고 굴 알맹이를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밤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이모 씨를 지켜주던 굴칼의 주인은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의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를 데리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3일인가 지나서 그 아이가 죽어서 왔어. 탈출 경로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갯벌 지역이라 아동이 이동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 12월 2차 진상규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 일요일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이 늦어 논란이 일었는데 구조정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안전 대책을 내놨는데 살펴봤더니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던 대책을 재탕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낚싯배가 뒤집힌 건 지난 22일 새벽 5시 57분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4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배, 그러니까 부선을 끌고 가던 A인선 줄에 7.9톤급 낚싯배가 걸려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선이 등불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뒤에 끌고 가는 부선은 안 떠요. 그러니까 이게 A선인가 아닌가를. 해경은 사고 직후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에 연안 구조정을 배치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2년 전에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낚싯배가 뒤집힌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은 A인선 사고가 빈번해 해경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부서는 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 구조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엔 4대 구조정이 있었는데 2대가 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원래 속도가 7나트밖에 안 나가요. 상태가 안 좋아서 11나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경은 바다는 넓은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물각시켰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90년대 홍콩 스타 양조위와 왕페이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양조위의 아내 유가령 씨는 SNS에 오랜만이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양조위와 왕페이 씨가 다정하게 고개를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1995년 영화 중경삼림에서 경찰과 웨이트리스 역을 맡아 아련한 사랑을 연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온화하고 환한 미소가 중경삼림 조합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왕페이는 최근 몇 년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였는지 오랜만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외교 무대에서 색깔 양말을 신은 태국 총리의 파격 패션이 화제입니다.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 감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와 분홍 양말을 맞췄습니다.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났을 때는 빨간 양말을 착용했고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렬한 핫핑크색의 양말을 신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개인의 취향을 고집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과 세계 정치 무대에 새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이 와차롱 태국 정부 대변인은 복장이 아니라 논의 내용과 국익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을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시 시점은 전시 내각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을 미루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 기지의 방어망을 확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에서 지상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העיתוי של פעולת צה"ל, העיתוי נקבע פה אחד על ידי קבינט ניהול המלחמה. 지상전 시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질 석방 협상은 카타르, 이집트 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카타르는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The negotiations are still ongoing, and at any moment of time, I think that if we will be able to get along between the two parties, I think we will see some breakthroughs, hopefully soon. 이런 상황에서도 가자 지구엔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보건부는 하루 사이 전날보다 50명가량 늘어난 756명이 사망했고 누적 사망자는 6,5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는 2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레드카펫을 따라 공군 1호기로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4박 6일 동안 이어진 순방의 초점은 중동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가 202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에선 21조 원 규모의 계약과 업무 협약이 체결됐고 카타르에선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 상당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카타르는 대한민국의 최대 LNG 공급국입니다.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LNG 선박과 터미널 등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중동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가 전기차와 배를 같이 만들며 새로운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는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순방 성과가 민생 경제로 이어지도록 살피는 한편 국내 현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흉상 이전 논란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홍 장군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달라진 행보를 보였는데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념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년 추모식에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육산의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역사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보훈부에서는 차관이 가려다 박 장관이 직접 참석한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정부 여당의 반성에 따른 달라진 행보로 풀이됩니다. 추모사에서도 박 장관은 홍 장군의 공적과 위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흉상 이전 백지화를 주장하며 압박했습니다. 그 논란에 보훈부 수장인 장관님께서도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여부는 군이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정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개월 만에 검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을 한두 번 지원했다고 경제 공동체가 아니며 검찰이 2년째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직후 아들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부자에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준 정황 등을 포착해 이를 토대로 경제 공동체 관계를 입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 아내는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아들이 보석금을 넣었고 출소 직후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빈자리가 22일 만에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꼽힙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네 번째 후보만에 미 하원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공화당 소속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The Honorable Mike Johnson of the state of Louisiana has received 220 votes. 이로 인해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해임된 이후 공석으로 인한 의회 파행도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존슨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하원 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무엇보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지난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내에선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Let the enemies of freedom around the world hear us loud and clear. The People's House is back in business.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의원이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다음 대선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을 믿는다며 애써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Because again, look, just like I was not worried that the last guy would be able to overturn the election.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의장 선출 직후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습니다. 정상화된 하원은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또다시 충돌도 예상됩니다. 미국 내 정치권에선 의회를 마비시킨 이번 하원 의장 공백 사태의 최후의 승자는 공화당 내 강경파 친트럼프 세력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숨 돌릴 틈이 생긴다면 잠시 운전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의 고속도로 위에 나타난 귀여운 불청객들을 소개합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차 대신 한 무리의 짐승들이 다가옵니다. 도로 왼편 갓길에도 일행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한가득인데요. 현지 시각 23일 영국 북서부의 한 고속도로 상황. 인근 마을 농장에서 집단 탈출한 라마와 알파카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태연자약하게 가로지르는 무법자들 좀 보시죠. 놀란 가슴도 잠시, 운전자들과 현지인들은 길 잃은 라마와 알파카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숨죽이고 지켜보던 이들도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멕시코 망자의 날 축제,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오랜 전통과 공동체 정신이 꿈틀대는 이 기간, 멕시코에서는 여기저기 조상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판지와 종이 위에 뭔가를 열심히 새기는 장인들. 망치질에 재봉틀까지 동원돼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파펠 피카도라고 불리는 멕시코 전통 공예 장식입니다.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죽은 자들의 날. 망자의 영혼이 제단을 방문하면 그 위를 장식한 종이들이 움직인다고 믿는다는데요. 멕시코 고대 신 케찰코아트를 포함한 온갖 해골들도 꽃단장에 한창이죠. 이렇게 준비된 장식들은 축제 기간 집과 공원, 묘역 등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망자들이 가족을 보러 잠시 세상을 찾는다는 믿음. 그리운 이들을 맞을 준비는 올해도 이상무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죠. 수백 년도 더 된 기억을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구슬픈 사연을 품은 한 미라의 얼굴이 복원됐습니다. 베일에 쌓인 얼굴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생한 표정과 눈빛, 500년 전의 소녀가 눈앞에 살아 숨쉬는 것만 같은데요. 약 30년 전 페루 안데스 산맥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된 얼어붙은 미라. 암파토의 여인, 후아니토라고 불린 이 시신은 잉카 제국 시대에 희생된 14살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얼굴이 3D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된 겁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희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과학자들은 복원된 얼굴을 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인구 이동이 45만 명에 그치며 5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천 명 감소한 45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과 부산, 경북 등 13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 유출됐고 인천과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순 유입됐습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4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대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38%, 기업대출 연체율은 0.4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청년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평균 462만 1000여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 청년 수의 52.1%에 달합니다. 정규 교육 때문이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10%에 달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역시 많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산 해운대 LCT에서 전국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방화복에 산소통까지 2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무려 100층까지 오른 강철 소방관들의 박상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출동하듯 방화복에 산소통과 안전모까지 갖췄습니다. 목표 지점은 지상 100층. 단숨에 2,372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절반 왔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방화복을 입고 기본 안전장비만 착용해도 20kg이 넘습니다. 6살 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층 한 층 오를 때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97층에 3층 남았습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한계를 넘어 정신력으로 버틴 끝에 결승점을 통과하자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최단 기록은 21분 3초. 지난해 1위였던 윤바울 소방관이 올해 시간을 2분 45초나 단축하며 우승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소방관도 후배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해가지고 뭐 다 됐지만 또 조금 체력 강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많이 들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나이와 계급을 불문하고 강철 체력을 뽐낸 895명의 소방관들은 체력이 최고의 진압 장비라는 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MBN 뉴스 박사후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NC가 디펜딩 챔피언 SSG를 7대6으로 꺾고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4대5로 뒤져있던 2회 말 3점짜리 홈런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끈 마틴이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NC는 정규리그 2위 KT와 다음 주 월요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입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와 무안,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먼지까지 말썽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은 하루 평균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5도, 대전 12.7도, 부산은 1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